자, 과학사 이번 시간은 근대과학, 만유인력의 법칙과 과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과학사는 과학의 역사이죠. 과학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과학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어, 인류의 역사들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요 식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게 바로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이 무슨 말일까요? 만유, 모든 물체는 인력, 서로 당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뉴턴입니다. 뉴턴. 유명한 사과 이야기 있죠. 이따가 나올 건데, 뉴턴은 모든 물질은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은 지구를 당기고, 지구는 또 사과를 당기고, 지구는 달도 당기고, 달은 또 지구를 당기고. 자, 이게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힘.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멀수록 힘은 작아집니다. 거리가 클수록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은 작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가까이 있는 게 더 잘 당긴단 말입니다. 더 센 힘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중력 상수라고 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뉴턴은 이 관계를 설명하고 이 G값이 정확히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은 뉴턴은 하지 않고 뭐 캐번디시가 이걸 측정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만유인력은 두 물체가 당기는 물체가 1과 2가 있다면 이 둘의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라는 걸로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 알아내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 과학사라는 것이 과학의 역사이듯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이전에 과학자가 발견한 그런 법칙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있는 이 사람은 티코 브라헤한 사람입니다. 티코 브라헤. 우리 브라헤라고 할까요? 브라헤. 그다음 이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케플러 한 번도 들어봤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뉴턴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 아마 뉴턴과 갈릴레오는 확실히 들어봤을 거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케플러 정도를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유관 천문학자입니다. 유관 관측자. 눈으로 어떻게 별을 보죠? 우리도 보고 있지만 의미 있게 뭐 위치를 기억하거나 밝기 변화를 알거나 이런 건 육안으로 어렵죠. 하지만 이 티코 브라이는 6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각도기를 이용해서 거의 뭐 집 엄청난 큰 벽면만한 이런 6분이라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위치를. 그러면서 행성의 위치 변화를 아주 의미 있게 계속 관측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티코 브라이의 제자는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이 케플러가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제자를 케플러를 받아들이는데, 케플러는 한 2년 정도 브라이에게 배운 후 브라이는 이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케플러는 가지고 있었고 그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케플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망원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할까 싶지만 이 6분이라는 장치가 얼마나 이제 그 정확도 안에서는 나름 정확하다는 것을 케플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운이 좋게도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합니다. 처음에 타원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원으로 돈다고 생각, 원으로 이렇게 원으로 거의 원으로. 하지만 케플러가 이 티코 브라의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원이 아니라 완벽한 타원으로 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뭐냐? 타원으로 행성이 도는데 가까운 지역을 지날 때는 빠르게 돌고 공전 속도가 먼 곳을 지날 때는 천천히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빠르니까 빨리 지나가고 과장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빨리 지나가고 똑같은 시간 동안 여기 늦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간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상당히.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타원에서 가까운 지점 근일점을 지나갈 때는 아주 빠르고 원일점을 지나갈 때는 느리다. 또 이것이 그냥 빠르고 느린 게 아니라 요 면적이 지나고 간 면적이 똑같은 시간에 지나고 간 면적이 같은 법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나서 조화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이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 태양을 도는 수성, 금성 뭐 많죠. 근데 지구 많은데 이것을 보니까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있고 또 이렇게 도는 타원에서의 가장 긴 지름, 그러니까 타원은 지름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가장 긴 지름의 반이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장반경이랍니다. 궤도 장반경. 그 주기와 장반경을 이 케플러가 정확히 구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수, 금, 지, 화, 목, 토 전부 다 행성들이 P를 제곱하고 주기를 제곱하고 궤도 장반경을 세제곱한 값이 전부 똑같습니다. 지구의 주기를 넣고 지구의 장반경을 넣고 화성의 주기를 넣고 화성의 장반경을 넣고 그리고 금성의 주기를 넣고 금성의 장반기를 넣어도 제곱하고 삼성해주면 그 값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P제곱분의 A 삼성은 K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갈릴레오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가지를 합니다. 뭐냐? 힘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가. 그래서 이제 이 관성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 가속도라는 게 이제 힘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 관성의 법칙을 갈릴레오가 정립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뉴턴이 정확하게 힘은 속도가 빠른 게 힘이 빠른 게 아니라 속도 변화가 큰 게 힘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게 쓰면 F는 ma입니다.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즉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 변화가 얼마나 큰가가 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제 뉴턴이 알아냅니다. 그 이후에 사각 떨어지고 왜 떨어질까 하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지 않았죠.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뉴턴이 이제 아까 말했던 힘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됐고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그 다음에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이제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지구로 당기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힘이 과연 무엇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과연 힘이 무엇인가? 왜 당길까? 라는 것을 연구하던 차에 구심력이 어떤 힘인가를 어, 뉴턴은 밝힙니다. 실을 가지고 달려있는 구슬 같은 걸 돌리면 힘이 들죠. 이 힘이 드는 건 F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이 반지름이 커질수록 힘은 적게 듭니다. 속도가 똑같다면 그 다음에 이 질량이 똑같다면 힘이 적게 듭니다. 근데 똑같은 질량과 속도일 때 반지름이 이게 작아지면 힘이 엄청 많이 듭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돌리려면 마찬가지로 속도를 2배 증가하려면 제곱이기 때문에 힘이 4배가 들고 그 다음 질량이 또 2배 무거우면 힘도 2배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뉴턴은 정확히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으니까 뉴턴이 정확히 밝혀냅니다. 그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량의 물체가 이렇게 돌 때 이게 바로 구심력을 뉴턴이 실험적으로 알아낸 과정입니다. 뉴턴은 아주 많은 것들을 했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던 A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F는 구심력은 MA이기 때문에 M R의 V 제곱, 아까 말했던 R분의 MV 제곱 구심력을 뉴턴은 알아냅니다. 근데 뉴턴은 한 가지 생각을 더 합니다. 뭐냐? 힘은 MA인데 또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하게 달이 지구를 도는데 이것도 거의 오는 동처럼 하니까 실을 잡아당기면서 돌렸던 구슬에 돌렸던 힘처럼 달도 지구에 어떤 힘이 있다면 오는 동 하니까 이것도 거의 구심력과 똑같은 힘이지 않을까. 구심력 역할을 하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심력에서는 아까 실을 돌렸던 이 운동에서는 이 실을 당기는 장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달이 원운동 하는데 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원운동 하니까. 과연 이 힘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V는 P분의 2파이R은 뭐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주기, 한 바퀴 도는 주기. 2파이R은 원둘레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속력.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P제곱분의 R3승. 언제 본 거죠? 맞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이제 생각한 구심력, 달이 오는 동안인데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뭔가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요 식을 넣습니다. 3법칙을. 넣어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m과 k'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4파이 곱하기 묶어서 뭔지 모르는 중력 상수라고 하는 g값을 잡고 이렇게 f는 r제곱분의 gmm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이 있고 지구 있는데 역시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서로서로 비례하는 모든 물체는 당긴다. 사람과 사람이 당기는 거는 너무 작은 질량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지만 달과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힘이 커서 달을 멀리 안 보내고 지구를 뱅글뱅글 원운동하게 만드는 힘으로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뭐 연결하는 줄도 없이 어떻게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뉴턴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뭐냐면 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지표에서 중력 가속도는 그 당시에 뭐냐면 1초 동안에 몇 미터 퍼 세크가 증가하는지가 바로 지표에서의 중력 가속도죠. 지표가 있으면 물체를 딱 놓을 때 1초 지나면 이게 처음에 0m per second 정지에 있다가 놓으면 1초가 지나면 9.8m per sec가 되고 2초가 지나면 19.6m per sec가 되고 또 이게 1초가 지났죠. 이게 2초가 지나면 이렇고 3초가 지나면 역시나 또 증가해서 9.8도 얼마가 되죠? 29.4가 되나요? 자, 이렇게 점점 1초에 9.8m per second만큼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달의 구심 가속도는 뭐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이 말했던 그래서 m 값에다가 m이 바로 이제 달이겠죠. 달이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달의 구심력은 mv 제곱인데 이게 ma니까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인 거 알게 되고 달까지의 거리를 넣고 달까지의 달의 속도 어떻게 구할까요? 한 바퀴 도는데 v는 시간분의 주기분의 2πr인데 여기 반지름 달까지 반지름은 이거 28만 잘못되었네요. 38만 킬로미터죠. 넣고 그 다음 주기는 27.31 넣으면 속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력을 제곱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R 38만 킬로미터를 나눠주면 이 달이 구심 가속도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0.0027 나옵니다. 이것으로 뉴턴은 증명합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이 말입니다. 여기 볼게요. 지표에서는 아까 전에 A가 얼마 나왔어요? 9.8 나왔죠. 중력 가속도.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맞다면 지표에서는 R은 이제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이니까 R을 넣었을 때 이게 나와야 되고 근데 38만 킬로미터라는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의 약 60배입니다. 이게 지구 반지름 6,400km이기 때문에 약 60배거든요. 그러면 60R 멀리에서는 요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얼마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9.8m per second가 요거죠. F는 ma이고 R 제곱분의 gmm이니까 바로 A가 R 제곱분의 gm이니까 지표에서는 즉 거리 R2에서는 지구의 반지름 거리에서는 요 값이 얼마 나오냐? 9.8이 나오죠. 근데 달이 가면 60배 뭐니까 제곱하니까 3600배가 되면 됩니다. 3600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표에서는 9.8이니까 9.8 곱하기 3600분의 1이 바로 뉴턴이 달의 구심 가속도를 이용해서 구한 가속도 0.002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9.8 곱하기 3600분의 1 하면 0.0027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턴은 지표에서 그냥 놓으면 지표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것은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이고 지구의 만유인력 표면 말고 60배먼 달거리에서 그 달을 원운동하게 만드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만유인력이다. 60배 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달의 구심 가속도를 이용해서 구해보니까 약 3600분의 1인 왜? 거리가 60배가 머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증명해냅니다. 뉴턴이. 그래서 만유인력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갈릴레이 관성의 얘기 또는 그 전에 케플러의 케플러 3법칙 또 그 전에 케플러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티코 브라이의 엄청난 어, 연구 자료, 관측한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사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앞에 연구된 것들이 다 영향을 주어서 진짜 과학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과학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런 에피소드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과학 내용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클래스룸 설문지에서 간단하게 수업 과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